만화 하면 어느 나라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요새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활성화되며 해외 수출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아직 만화하면 일본이라는 인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일본일까요? 일본은 뭐가 달랐을까요? 만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 나라의 지원이 어떻다,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마침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여러분은 에마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국어로 번역하긴 좀 애매한 단어인데 대충 직역하자면 그림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아마 앙스타 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노래 제목 하나 있죠? 아무튼 짧은 종이 놔두고 왜 기다란 두루마리에 굳이 그림을 그렸을까? 이는 에마키의 특징 때문인데요. 바로 장면의 연결성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길수록 다음 장면이 이어지고 문자를 혼용하여 다음 장면으로 또 있는 기법이 사용된 것을 에마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 문자를 혼용하여 서사성을 갖추고 그게 넘길수록 다른 장면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거 없나요? 맞습니다. 컷나눔이죠. 현대의 만화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에마키의 형식을 토대로 일본이 예로부터 그림으로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나가는 행위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에마키의 연결적 서사의 특성에 이어 일본의 그림 문화는 에도시대 카부키 배우, 유곽의 유녀, 설화 속 인물이나 도시 민중 등 여러 인간 군상과 풍경 등을 다룬 그림을 판화로 찍어 사람들에게 파는 문화가 하나의 대중오락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를 우키요에라고 부릅니다. 우키요에는 에마키와 달리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느낌이 강한데 지금 생각하면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그림을 팔았다는 문화 자체가 약간 오늘날의 사진집이나 화보랑 좀 비슷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우키요의 대명사격으로 유명한 화가가 이 사람인데요. 실제로 판화만이 아니라 손그림에도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던 사람이라 혹사이 망가라는 화집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 맹꽁이 소당 아닌가요? 약간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화집이 처음 간행된 1814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대포름애와 상황 변화 연출을 가미하는 건 상당히 기발한 기법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 우키요에는 밑그림을 그리는 애시, 목판을 조각하는 호리시, 인쇄를 맡았던 스리시가 팀으로 작업하여 총괄 및 유통을 하던 한모토가 감독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중 수익이 높고 산업자본이 넉넉한 팀이 곧 업체가 되고 그 화가의 이름이 브랜드화되었던 게 훗날 일본 만화 잡지 산업의 원료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고 얘기를 끝내버리면 어째 좀 석연치 않죠?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은 왜 한국이랑 중국은 옛날에 저런 걸 만들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점일 겁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건 당시 한국과 중국이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문인 중심 사회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무언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당대 엘리트들은 그림보단 글을 선호해왔고 그림을 다소 하위 예술로 여겼습니다. 또한 중세 당시 그림 예술의 주류는 탱화, 벽화, 초상화, 민화 이런 게 있었겠죠? 이들은 모두 궁중 의례용이거나 당시 생활상을 묘사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림 자체로 무언가의 서사성을 가진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선비들이 시와 그림을 풍류의 하나로 즐겼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한국이나 중국에서 통하던 그림은 약간 뭐가 휙휙 바뀌는 그런 것보다는 그 순간에 정지된 멋을 나타내는 작품이 많았고 사대부들의 경우 여백의 미와 정감을 살린 문인화를 굉장히 선호했죠. 그나마 민화 같은 경우가 좀 시도해볼 만했을 텐데 민화는 좀 일반적으로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풍경이면 풍경 어느 한두 가지의 요소를 묘사한 게 많았고 결정적으로 민화는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서민들이 그림을 굳이 이어서 그리기 위해 에마키처럼 기다란 종이를 사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교식 사대부 문화가 옅어 다양한 계층에서 그림을 하나의 예술로서 즐기고 전달의 요소로도 활용하며 서사를 가미할 수가 있었고 이는 또 후대에 발전한 우키요의 제작 방식에서 협동작업이 체계화되고 빠른 근대화와 더불어 그것을 토대로 만화 잡지사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예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였던 조선, 혼란스러웠던 중국에 비해 열강의 일원이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두 문화로 발전해온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은 화풍, 기법 면에서 동아시아 만화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문화가 또 어떤 식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교토 마누케 줄여서 쿄마였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일본 문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